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일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문재인 정권 밑에서 검찰은 정권 수호기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정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냐? 전 정권의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등 핵심적으로 보훈처장을 포함해서 핵심적으로 방공자유전선을 지킨 지휘관들을 조사를 했는데 권한 남용이라든지 권한 남용이라든지 직권 남용이죠. 직권 남용, 국고 손실죄 등 과거에는 조금처럼 적용되지 않는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가지고 지금 방공자유전선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십 명이 기소되고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사람들,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사람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많이 갔고 김정은이를 좋아한다든지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엄청 느슨하게 적용되는 단순한 이것은 정권 수호기관이 아니라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주사파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냐. 그러면은 이 검찰은 대한민국을 해치는 검찰이 아니냐. 단순히 정권 수호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정권이 아니냐 하는 심대한 의문점을 낳은 게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하는 검경수사조정안 그리고 공수처 신설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지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해외 출장 중에 이것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검찰의 위상, 검찰의 역할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아마 서둘러서 귀국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문무일 총장의 공개적 반론 제기에 찬동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문화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패스트트랙 반발, 전방위 확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문무일 총장의 공개 방기에 일선 검사장까지 가세 정치권에 수정안 전달하기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참 희한하게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법조인 출신이죠. 그동안에 검찰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는 검찰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사실상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민주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문 총장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면서 문 총장은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말했지만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어서 공수처 설치 강행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총장의 공개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논란을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치개혁 특위, 사법개혁 특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비판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국이 되었어요. 이 검찰은 집단 이기주의에 아주 집착하는 기관입니다. 처음 대통령이 취임하면 처음 한 1, 2년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면은 말년에 가면은 대통령 측근, 친인척 수사 그리고 본인 수사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으려면은 일정한 공정성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정권 수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그 신뢰성이 보장된다 하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런 촉발점이 될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 이거죠. 이것이 검찰로 하여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을 확산시키면은 검사 사회에서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여론이란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가 의견 청취를 했답니다. 형사사법제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발을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서울에 있는 검사장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 없애는 것은 그냥 우리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다. 또 공수처라는 막강한 괴물기구를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어넣었다. 대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치경찰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버닝썬 같은 사건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이렇게 허망하게 패스트트랙에 지정될지 몰랐다. 자치경찰 문제가 완전히 빠진 것도 의의가 없다. 지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패스트트랙 통과 당일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법관들 업무 과중은 어떻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핵심인데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게 이런 문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 플러스 결국 선거법 개혁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또 야당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죠. 문무일 씨가 제기한 것은 이런 걸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신속 처리 법안에 올려가지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니까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나 문무일 총장이 주장하는 것이나 그 문제점 지적은 뭐 일치한다고 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나름대로 중점을 두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현행은 검사가 모든 분야에서 경찰의 수사에 직접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인데 현행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개정안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검사들이 힘이 들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겠죠. 수사 지휘권 문제입니다. 검사가 모든 수사의 종결권을 보유하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게 현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강력해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아예 폐지돼 버립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줄이고
수사 지휘권도 상당히 제한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경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은 정보 인력이 많습니다. 정보 능력과 수사 능력을 결합시켜 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만약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수사가 가해지면은 이것은 가공할 기관을 하나 갖게 된다.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그나마 검찰이 견제했는데, 이 검찰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검찰 또한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느 선에서 조화롭게 걷느냐 하는 것은 두고두고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검찰은 기득권을 놓게 되니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인데, 이 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백혜련 의원 안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상,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지명,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와 별도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 직할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긴다. 이 수사기관이 현재의 검찰을 견제할 수가 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고 정치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 보위기관이 되지 않을까. 야당 말로 들으면은 게슈타포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은 오랫동안 정권을 넘기면서까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패스트 트랙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걸 후다닥 해치우겠다는 건데, 패스트 트랙이란 말이 후다닥 해치울 사안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 제도입니다. 한번 만들면은 몇십 년 동안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상당히 이번 경우에는 조심한다는 겁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대상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는 그쪽에 지금 그룹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2년 지났으니까 이 정권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은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길 거죠. 지금 이미 계류 중인 게 블랙리스트라든지 등등 여러 사안이 많습니다. 이번 검찰이 계류 중인 사건을 수사를 하면은 청와대나 장관들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또는 여당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요새 직권남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적용을 하면요, 탈원전 결정 과정, 지금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과정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왜냐?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완전히 뜬 소문에 의거해가지고 집행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 떨고 있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맞죠. 검찰이 화를 내면은, 집단 이기주의로 뭉치면은 당하는 것은 정권이 당합니다. 더구나 여론이 검찰을 지지하기 시작을 하면은 정권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데, 뭔가 이게 중요한 사안을 좀 슬기롭게 하지 않고 미숙하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검찰과 정권의 대립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느냐? 정보가 많은 쪽, 여론의 지지를 받는 쪽이 이깁니다. 참 이게 앞으로 이 권력의 향방이라든지 이 정권의 안정, 그리고 대북 정책까지 다 관계가 되는, 지금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은 이 공안부 검사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한 대북 정책을 국가보안법이나 여적죄나 내란죄나 이적죄나 이걸 가지고 하나씩 촘촘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수사할 거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검찰과 권력, 정권이겠죠. 검찰과 정권의 대결 양상으로 갈지 안 갈지
앞으로 지켜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